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테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볼 텐데, 일단 이 이야기 드리기 앞서서 제가 최근 시장 관심 갖는 종목에서 1순위부터 쭉 이제 5순위까지 이제 나열을 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순위로 관심 갖던 종목이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하나였고, 그 다음 이제 2순위가 이제 미증시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미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 못하고 하방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버스 관련 종목을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다음으로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인 이제 원익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테스는 당시 이제 공략했던 시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올해 전반기부터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19,000원대였죠. 그래서 19,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었는데, 사실 이 구간부터 돌파가 나올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이제 접근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돌파가 안 나오고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 다음 전략으로 잡았던 게 이제 그 지지받는 이제 박스권 흐름 구간들에서 이제 매수 포인트,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계속해서 이제 사인을 들여왔었죠. 이제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후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해요. 자, 요번에 지금 이제 오늘 마이너스 5%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좀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일단 우리가 이 하락이라는 거를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에 대한 개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하락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기분 좋은 하락이 있고요.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매수를 줄 수 있는 하락이 있고, 안 좋은 하락의 의미로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하락이 있습니다. 자, 매수를 해야 되는 하락이라고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상승장에서 주가가 이제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서 나오는 하락들이죠. 이런 하락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이제 매수를 줄 수 있는 하락이 되는 거고, 반대로 장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 뭐 업황이 안 좋다던가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 안 좋다던가 이제 악재가 터진 종목들에서 나오는 하락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매도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을 막고 이제 이런 하락이 이제 나온다라고, 안 좋은 하락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이 나오는 초입에 던져야 이제 크게 이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락에는 좋은 하락과 안 좋은 하락이 있는데, 요번에 나오는 테스는 좋은 의미의 하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한 전망인데, 제가 최근에 그 시장에 대한 전망글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10월 23일 날짜에 현 시장 상황에 대한 투자 의견에서 이제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번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면은 2019년도 때 좀 올라오다가 8월 달까지 쭉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한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제한적인 반등 중에 저항 구간이 어디냐면은 일단 장기 이평선인 121선에 대한 부분, 여기서 이제 맞고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하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 할지라도 700포인트는 쉽게 뚫지 못하고 맞고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맞고 떨어지지만은 지금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월봉 차트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은 이제 돌릴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쭉 돌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나오는 하락 조정, 그러니까 지금 양봉 나오고 있는 데서 여기서 계속해서 불타기를 하기보다는 요번 조정이 나올 때 제 공략 눌림 자리를 잡아보자라고 이제 했었던 게 지난 영상의 핵심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서 종목으로 넘어와 보면은, 요번에 이제 테스 이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건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사실 요번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요번에 이제 하락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왜 테스를 기본 좋은 하락으로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테스 반도체 장비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동사는 이제 테스라는 기업은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전 공정 장비를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를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 쭉 보면은 이제 반도체 3D 낸드 공정에 이제 적용을 한다라는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반도체 3D 낸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가져와 보면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3D 낸드란 이제 3차원 이 평면 이제 2D에서 이제 3D로 넘어오는 이제 회로에 대한 제품이다라는 건데, 이 관련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검색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꺼낸 이유는 이제 이 아래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아래에 대한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삼성전자가 2013년도를 업계 최초로 이제 24단 제품을 생산을 하기 시작해서 쭉 그 3D 낸드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자, 요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서 차트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테스 주봉 차트로 넘어와서 2013년도부터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013년도 업계 최초로 24단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2013년도 초면은 이제 이 구간이죠. 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2015년도 4분기부터 48단 제품 양산에 이어 들어간다라고 나옵니다. 2015년도 4분기면은 이제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이고, 자, 그 다음에 2016년 12월 64단 제품을 양산을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2016년도 12월이면은 이제 이 구간이 되겠죠. 네, 이 구간에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 요번에 이제 반도체 쪽이 이제 부진했다고 나오는 이유, 그러니까 이 하락이죠. 여기 하락에 대해서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이런 이전에 2013년도, 15년도, 16년도처럼 이제 설비 투자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흘러내렸다라는 거죠. 근데 요번에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제 관심 갖기 시작한 이유는, 당연히 이제 설비에 대한 투자 기대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도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고 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올해 초에 제가 공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표시했는 구간이었는데, 단기 이평선이 지금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 이게 중기 이평선인데, 이게 이제 이 골드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추가적인 이제 매수세를 기대를 해서 여기서 상승을 원래 봤던 거예요. 근데 예상과는 달리 이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골든 크로스 이후의 구간들, 이제 여기 구간들에서 이제 박스권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바꿔서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자, 다시 한 번 더 주가를 돌려서 지난 과거의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이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린다라는 내용이 어디 나와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죠. 뭐 이제 그 관련 업종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알겠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려보면은, 이제 이제 평택에 이제 자주 제가 주말에 일이 있어서 이제 자주 가는데, 가면 이제 늘 이야기 나오는 게 이제 그 얘기예요. 뭐 이제 뭐 아파트들이 되게 많이 지금 짓고 있는 이유가, 이제 평택에 이제 삼성전자의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력이 늘어나서 계속해서 이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제 여기 일각에서는 말이 많죠. 사람도 없는데 아파트만 짓는다라는 의견과, 아니면 이제 향후 이제 이 반도체 공장이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그 평택시가 좀 더 이제 커질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어찌됐건 간에 일단 평택 쪽에 이제 장비를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삼성 쪽에서. 네.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 평택에서도 늘리고 있지만은, 요번에 이제 그 테스 공시를 보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는데,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보면은 이 평택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 지역이죠.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반도체 제조 판매에 대한 이제 제조 장비를 늘리고 있는 부분인데, 이 역시 누가 늘리고 있냐? 삼성에서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반도체 공급 계약 체결을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시설을 늘리고 있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요번에 슬슬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업황에 대한 설비 시설 투자 증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전망 실적을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망 실적치를 잡았는데, 지금 보면은 요번 2020년도 실적치가 영업이익이 500억을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까지 계속해서 시설을 늘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는 이제 700억대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과거에 2013년도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시설을 늘려왔던 그 매출에 대한 실적을 보면은 2017년도, 18년도 때가 600억대, 500억대에서 가장 정점을 찍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차트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돌려서 실적을 키고 보면은 2017년도, 18년도 때 이때 주가 역시도 정점을 찍고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요번에 2020년대도 500억, 600억을 예상을 하니까 아마 이게 과거 흐름과 마찬가지로 선반영 될 것이다. 그래서 2019년도 때부터 이제 제가 공략에 들어갔던 이유였고, 그래서 2020년도 때까지도 계속해서 그 공략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선반영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요번에 후반기 때부터 수급 주체가 들어오는 것들이 확인이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2017년도, 18년도 때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 주가 흐름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 부분인데, 2017년도 때부터 2018년도 때를 그 박스를 쳐보면은 2017년도 때가 지금 이 네모권 박스 구간이거든요. 그 다음에 2018년도 때는 이제 설비 투자가 없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니까 이거는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2017년도 당시 주가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테스가 여기서 뭐 요거 먹으려고, 네, 요거 찔끔 올라오려고 지금 이 하락이 나오는 거냐?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하락에 대한 의미를 안 좋은 하락으로 보기보다는 좋은 하락,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주는, 그러니까 즉 이제 상승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이 상승에서 나오는 하락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나오는 하락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 번 더 매수할 수 있는 이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락이 나온 때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자, 이제 요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테스는 이제 오늘 기준 이제 마이너스 6%대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제 투매 구간이다라는 말을 이제 9시 반에 이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 6%대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이제 무조건 이제 우리가 매수로 접근을 해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10시 45분이 지나고 있는데 이제 6%대 아래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일 모레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6%대가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6%대 아래로 떨어지면은 이제 윗꼬리가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얘가 지금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온다면은 어떤 시장 흐름을 기대를 하냐면은, 지금 제가 이 이야기 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이 코스닥 지수 혹은 코스피 지수가 이
저항에서 맞고 돌파보다는 떨어질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하락이라면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저항받지 않고 돌파가 나온다면은 테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요번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 구간을 이제 맥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쭉 이제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시장 흐름이 여기서 저항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돌파가 나올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대응을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번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이제 테스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도 이전처럼 이런 맥점 구간들 잘 잡아가지고 공략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좀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신다면은 이제 투자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게 개인적인 투자 의견이다 보니까 뭐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맞고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뭐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테스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